반갑습니다. 말과 로고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말이 복수를 하더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라는 말은 로고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말했던 철학자가 누구였는지 이제 철학의 역사로 쭉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BC 470년경, 여기 철학자들 연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룰 인물은 헤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 이전에 선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철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밀레토스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 알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지도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팔레스틴이고 터키, 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그리스가, 있고, 이 앞에는 이제 이탈리아겠죠. 자, 여기 이 소아시아의, 제일 밑에 여기가, 해안 도시가, 제일 위쪽이 어디냐면, 트로이.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밀레토스라는 폴리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가서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거죠. 대표적인 도시가 트로이나 에베소나 밀레토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스파르타나 아테네 이런 도시들하고 좀 더 뒤로 가면은 어디예요? 여기는 나중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었던 것들이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이제 300이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였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때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그것이 서양과 동양의 제가 볼 때는 한 두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전쟁은 트로이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리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트로이의 목마, 거기에 이제 잘 나와 있겠죠. 이 당시도 이게 이제 유럽 그리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본질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일 수 있겠고, 근데 여기 이 터키 지역이 지금 오늘날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이니까, 요 해협을 건너가야 아시아고, 여기만 바로 건너가면은 뭡니까?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의 1차 전쟁은 트로이 전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밀레토스라는 지역에서 철학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철학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기 그리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쪽으로 아테네로 넘어가게 되죠.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철학의 시작은 소아시아의 밀레토스에서 시작되었고, 학자들은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네스, 그 다음에 사모아 섬이라고 요 앞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피타고라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학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는 아테네 지역으로 넘어가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철학이 이어졌다가 나중에는 이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 철학이 이제 중세 천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 반대로 넘어갑니다. 프랑스나 그 다음에 독일, 유럽 반도로 철학의 흐름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 나중에는 영국에 넘어가죠. 유럽의 합리론, 대륙의 합리론, 그 다음에 섬으로 넘어가면 어디에?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그 넘어가면 어떻게? 이 넘어가면은 대서양입니다. 대항해 시대 때
탐험하기 위해서 넘어가다가 나중에 발견했던 게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철학도 마찬가지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그리고 그 실용주의가 태평양 건너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일본 섬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자, 그러면 서양 철학은 동해에서 어디로 갑니까? 동해에서 서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요. 동해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는 누구예요? 중국의 선불교를 창조했던 달마 스님이지요. 인도 사람입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 당나라로 가서 중국의 선불교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 불교 선불교가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디로 넘어오죠?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백제로 넘어오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원효 스님이라고 아실 텐데, 원효 스님이 그 당나라로 유학 가기 위해서 지금 전라도 해변 쪽입니까? 배 타기 위해서 전라도 쪽으로 갔어요. 당나라로 넘어가려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 타기 전에 이제 동굴에서 하룻밤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찾다 보니까 바가지가 있어서 또 그 안에 물이 있어서 덜컥 마셨어요. 너무너무 막 시원하고 잘 마셨어요. 그래서 푹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그 바가지 물은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는 물이었어요. 그걸 본 원효가 어떻게 돼? 막 구역질을 했겠죠. 그때 원효가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원효 스님이 말하는 게 일심인데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원효가 중국 당나라로 유학 가지 않고 그냥 그 신라에 남아가지고 불교를 이제 퍼뜨렸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서양 철학은 밀레토스에 시작되어서 동해에서 서로 쭉 진행했고,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즉 동양 철학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고구려, 신라로, 그 다음에 백제가 또 일본의 불교를 전래해 주지요. 일본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또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지금 선불교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선불교가 유럽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갔다가 그리스로 왔다가 밀레토스로 가게 되면은 동양 사상이 한 바퀴 빙 도는 거죠. 서양 사상도 한 바퀴 뿡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만나고 꽃을 핀 곳이 어디예요? 저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도를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도를 이래 놓고 생각을 해봐. 서양 철학은 밀레토스에서 동해에서 서로 쭉 한 바퀴 돌고, 요 페르시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인도가 있지 않겠어요? 인도에서 불교 철학, 동양 철학은 서에서 동으로 쭉 흘러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교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만나서 꽃을 피운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사상의 꽃을 피웠던 곳.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이 밀레토스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다 무슨 도시예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항상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드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을 뭐 탈레스가 받겠죠. 근데 바닷가의 물들, 그 다음에 강의 물들, 나중에 얼면 얼음이 되고 또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되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되었다가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탈레스가 생각하기를 외형은 변하지만 불변하는 실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다. 코스모스의 본질. 그걸 탈레스는 뭐라고 봤냐면은 물이라고 본 겁니다. 물. 외형은 변하지만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탈레스는 물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들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기 때문에 탈레스가 본질을 잘 파악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의 본질을 꿰뚫는 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원론. 이 환원론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환원론은 뭐예요? 수학입니다. 그죠? 1, 2, 3, 4, 5, 6, 7, 8, 9 숫자라는 것은 하나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게 하나지요. 그죠? 이렇게 하면 둘이잖아. 그죠? 그러나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환원하는데 어떤 법칙에 따라서 환원시키느냐,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최초로 환원론을 가지고 우주의 본질을 물로 이야기했던 이제 철학자가 탈레스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탈레스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는 물보다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 무한한 것, 무제한적인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아페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 그래서 페이론은 제한적인 거겠죠.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는 것, 무제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공기나 그 다음에 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뭔가 보이지 않는 본질, 관념적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 이야기할 때도 뭐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그 앞에 이르는 것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아낙시메네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기라는 걸로 또 바꿔버립니다. 물이 그 수증기로 바뀌고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것은 질적 차이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로 모든 변화를 설명해 버려요. 공기가 밀집되어 있으면 또 공기가 흩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주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낙시메네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자연 철학자들인데, 이 이전에는 어떤 개념이었죠? 신화적인 세계관이었어요. 신화적인.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면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렇구나. 그죠? 바다에 막 폭풍우가 치면 포세이돈이 화가 나구나. 그리고 죽으면은 하데스가 있는 타르타로스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모든 세상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메네스는 그런 신화적인 관념, 신이 아니라 뭔가 물이라든지 아페이론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자연 사물들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아페이론 같은 경우는 관념적인 거겠지만, 자, 좀 더 이제 관념적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알죠? 피타고라스는 모든 만물이 뭐로 구성이 되었냐면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여러분 진동수니까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숫자지요. 화음도 숫자의 조합을 이렇게 찾아내어서 제일 잘 어울리는 숫자의 조합을 찾아낸 것이 음악의 화음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수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피타고라스. 자, 이제 이게 이제 철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쭉 받은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을 이야기합니다. 불. 그래서 불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또 만물은 불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물이라든지 아페이론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이런 개념들 모두를 포함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도 여기 있는 이 물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불은 안정적인 외향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것은 변화의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요걸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은 만물을 변화시키고 만물은 불을 변화시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는 수많은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와 파괴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창조와 파괴의 과정으로 실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창조하고 파괴하는 것을 이제 본 거기 때문에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판타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만물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번 발을 담근 그 강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발도 10초 전에 나의 발이 아니고 물도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10초 전에 그 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변하다는 판타레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며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변화 자체뿐.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변화 자체뿐. 이런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투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둠의 철학자, 모호한 철학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웃음의 철학자는 그 원자론을 얘기했던 데모크리토스를 웃음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제 배경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뭘 얘기하냐면은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법칙, 변화를 지배하는, 모든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 앞에 이론하고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법이나 이치, 그죠? 그 다음에 도로도 이제 번역을 하긴 합니다. 우리말로는 말로 하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신으로 얘기하고,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도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이성의 질서가 우리 머릿속에 이성적인 질서로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플라톤이 이 로고스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성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시키게 되는 거겠죠. 플라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혼돈이 아니라 이성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 헤라클레이토스고, 이러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자연법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인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변화를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법칙,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주리론, 주기론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치냐 아니면 기냐, 기운이냐, 주기론, 주리론, 이론론, 이렇게 유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서양 철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관념이냐 물질이냐 이런 것도 주리론, 주기론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고, 로고스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원자 쪽으로 가느냐, 물이나 공기나 제 5원소처럼 공기, 불, 흙, 물,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하면 이제 5원소가 되겠죠. 나무까지 하면 5원소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으면 식스센스, 여섯 번째 식스센스가 아니다, 그죠? 제6원소가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로고스가 우주 만물의 이법이라는 것, 이치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런 우주 만물의 이치가 자연 세계로 개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썰물, 밀물, 그죠? 바닷가에 가면은 물이 밀려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죠? 태양과 달, 지구 사이에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밀려갔다가 끌려오는 것은 이런 인력 때문인데, 우주의 이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밀물과 썰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우주의 입법이 내 머릿속에 합리적인 이성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그 우주의 입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이성 중심주의 세상을 구축했던 것이 바로 서양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성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성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했던 철학자들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던 현대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현대 철학이나 윤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인간과 환경의 본질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